자, 1번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이지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자. fx가 그대로 나와 있고요. 0의 좌극한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0의 왼쪽으로 가라. 그때 이 함수값은 어디를 목적지로 하냐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라인을 타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2 이쪽 값이 되고요. 뒷부분은 조금 특이하네요. fx와 f-x가 곱해져 있고 리미트가 붙어 있어요. 근데 리미트가 1의 우극한으로 가라고 돼 있죠. 그럼 일단 요 부분부터 처리를 하면 fx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니까 1의 우극한은 그냥 1의 오른쪽 방향이야. 그럼 1의 오른쪽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함수값은 이 방향, 이 라인을 따라서 가까이 가죠. 그러면은 그 목적지는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곱해질 건데요. 이 부분이 조금 그나마 생각을 할 거리가 있죠. 보세요. fx가 아니라 f의 마이너스 x를 보고 1의 우극한을 간다는 거야.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f-x는 이 그래프 자체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y축 대칭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함수 그림 자체가 아주 간단하다면 실제로 그러니까 y축 대칭을 한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서 이제 1의 우극한을 계산해도 괜찮아요. 맞죠? 하지만 그렇게 푸는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정도로 간단한 것은 우리가 이제 적당한 치환 혹은 직접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 생각은 치환이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x를 선생님이 잠깐만 t라고 치환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마이너스 x는 당연히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럼 여기가 x축이 되고 여기가 t축이 된다 이런 말이야.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죠? 보통 우리가 마이너스 x는 y라고 두면은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라고 둔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 갔어요? 1의 우극한이기 때문에 어디에 여기가 1이 있고 1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럼 1의 우극한이 이쪽 방향으로 가세요. 그 목적지는 이렇게 다가가니까 마이너스 1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로 가되 마이너스 1의 작은 쪽에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작은 쪽에서 즉 좌극한이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 부분 있죠.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일 때 이 뒷부분만 따로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f의 t라고 하는 문자를 크게 이렇게 치환을 해주게 되면은 리미트 t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의 좌극한입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의 좌극한 맞나요? 그렇게 되면은 f 그래프는 바로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문자를 그냥 x를 t라고만 봤다. 그냥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f의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 뭐냐? 그거를 물어보는 것과 같고요. 그럼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은 이렇게 다가가니까 함수값은 어디를 목적지로 하고 있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거니까요. 요 뒷부분은요. 마이너스 2가 극한값이 된다는 얘기야. 맞나요? 최종 정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곱해졌죠. 그러니까 2가 마이너스 1이죠. 더해져서 1이 되어서 뭐 4번이다 이렇게 푸는 거고요. 더 간단하게 그냥 답만 휘리릭 구할 때에는 이렇게도 가능하죠. 보세요. 지금 여기만 잠깐만 이렇게 보면 뒤에 것만 쓸게요. 뒤에 것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보세요. 우리가 요 부분, 요 x가 1의 우극한이잖아요. 그럼 1의 우극한 그냥 1 플러스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럼 1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이 마이너스가 1에도 영향을 주고 이 플러스 즉 플러스 방향도 마이너스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얘는 그냥 1 마이너스 1의 좌극한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f의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냥 문제를 똑같이 그냥 이렇게 푸셔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냥 빨리 하셔도 되고요. 정확하게는 그래프를 보고 방향성을 따져서 다시 한번 이렇게 치환을 통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야 2번은 뭐 더 간단하죠. fx를 그대로 두고 있죠. 그대로 두고 마지막에 함수값만 더하는 거다. 그럼 0의 좌극한은 어디예요? 0의 좌극한은 이렇게 따라가니까 0을 향해서 가까이 가네요. 얘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의 우극한입니다. 1의 우극한은 이 라인을 따라 가까이 가죠. 그죠? 그럼 어디를 향해서 가까이 가요? 얘도 역시 0을 향해서 가까이 갑니다. 그죠? 여기도 0이 되고요. 함수값만 더해주면 되겠네. f2의 함수값은 여기에 이제 구멍이 따다닥 막혀 있는 거 보이죠? 이 함수값은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0 더하기 0 더하기 1은
1이 되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fx가 있어요. 그런데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참수가 존재해서 다음과 같은 극한의 값이 모두 존재한대요. 이 극한의 값이 모두 존재를 한대요. 극한 값이 있다.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럴 때 g4의 값을 구하세요는 3차함수의 식을 찾아서 4를 넣어서 답으로 해라 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극한을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fx분의 gx를 이렇게 계산했는데 0의 우극한을 물어보고 있다. 그것이 값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면은 fx가 지금 분모에 있죠. 그러면은 쓱 보니까 0을 향해서 가까이 가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극한이야. 근데 그것이 바로 어떤 값으로서 존재를 한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그쵸? 0의 우극한일 때의 gx도 0으로 가까이 가서 지금 선생님이 결론만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0분의 0꼴이 되어서 어떻게 돼가지고 또 값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자, 결론 선생님 뭐라 그랬죠? 0분의 0꼴이 되어야 어쩌고 해서 값이 존재한다. 0분의 0꼴이 된다. 이런 말인데 왜요? 왜 0분의 0꼴이 돼야 됩니까? 라는 물음에 선생님이 지금 얘기는 안 하겠지만 스스로 물어보고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되면은 극한을 알고 있는 거고 대충 그냥 맨날 하는 게 0분의 0꼴이잖아.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맨날 나오니까 대충 그냥 해도 물론 답은 나오겠지. 하지만 왜인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고 답이 나오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혹시 안 나오고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꼭 해결하고 넘어가시길 바라는 바이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리미트 0의 우극한을 주었을 때 gx가 바로 0이 된다. 0분의 0꼴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gx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하는 거야.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싹 다 같잖아요. 그러면은 0의 우극한을 물어봐도 우리는 그냥 g의 0의 함수값으로 대답해도 괜찮죠. 그게 바로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g0은 0이란 얘기야. 맞죠? 여기까지 첫 번째 해석이 된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fx 곱하기 gx의 1로서의 극한 값이 존재한대요. 그러면은 1에서의 극한 값이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우리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찾아서 같다라는 상황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요 fx를 보시니까 1에서 뭐예요? 1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네요. 그러니까 여기다 좀 써보도록 하자.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요 fx와 gx가 있는데요. 좌극한부터 먼저 볼게요. 좌극한. 여기 좌극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쵸? 1로 가까이 갑니다. 그죠? 1로 가까이 가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 1로 가까이는 좌극한은 여기 1-가 있다 칠게. 그 1-를 g에다가 대입을 해봤자 아까 얘기했지만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1의 좌극한은 그냥 g1이라고 봐도 괜찮죠. 괜찮죠? 자, 그럼 우극한 볼게요. 우극한. fx의 1로서의 우극한은 지금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건데 이거는 가까이 가는 극한이 아니라 그냥 상수 함수의 극한이죠. 계속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찍고 있지. 어쨌든 우극한은 보다 그쵸? 마이너스 1 그리고 곱하기 마찬가지죠. g1이 되는 거야. 1의 우극한도 그냥 g1이 될 테니까 맞나요? 자, 이거 두 개가 어떻대요? 같아야지 값으로서 극한 값이 있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g1에다가 서로 다른 1과 마이너스 1을 곱했더니 같대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g1이라고 하는 것은 0이 되어서 같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g0은 0, 두 번째는 g1은 0 여기까지 됐고요. 자, 세 번째는 똑같아요. 요거를 계산했을 때 값이 있다는 얘기니까요. 똑같이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요. fx 곱하기 gx 더하기 1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해서 같게끔 하라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fx의 2로 가까이 가는 좌극한을 먼저 보자. 그러면 2가 여기 있죠. 그럼 좌극한이 역시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마이너스 1에 상수함수의 극한 마이너스 1을 계속 찍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역시 마이너스 1 곱하기 자, 2의 우극한을 가까이 가봤자 그냥 g3이 되는 거 쉽게 설명이 이제 가능하겠죠. 자, 우극한은 어떻게 됩니까? 우극한은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1로 가까이 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극한은 1 곱하기 g3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그것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것을 g3을 동시에 곱해서 같아지려면은 마찬가지로 g3이라는 것도
0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금방 알 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G0은 0, 그 다음에 G0은 0, G1은 0, G3은 0이면은 우리는 그쵸, gx라고 하는 것은요 3차 함수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x를 인수로 갖고요, 그 다음 x-1도 인수로 갖고요, x-3도 인수를 가져요 라는 거죠. 왜요? 여기다가 왜라는 물음을 붙이면 우리는 명백하게 그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인수 정리에 의하여 그렇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인수 정리에 의하여 0은 집어넣었더니 0 그러면은 0도 인수로 갖고 1을 집어넣었더니 0 그러면은 x-1도 인수로 갖고 3을 집어넣었더니 0 그러면은 x-3도 인수로 갖는다. 그냥 좀 쓸데없이 말을 길게 해봤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니? G4죠. 4. 그러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1을 해서 최종 정답은 12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항 함수가 있어요. 그럴 때 f2의 값을 구하세요. 이 가와 나의 조건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fx의 함수식을 찾고요. 거기다가 2를 넣어보세요라는 얘기죠. 자, 가의 해석은 아주 여러분들 잘 아는 거죠. 왜요?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가는데 수렴값이 0이 아닌 2야. 2 맞나요? 2가 되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렇죠?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같은 거죠. 차수가 같고 최고차항의 b가 바로 극한값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의 해석은요 fx의 생김새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최고차항은 2x 제곱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죠. 자, 나의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x가 이번에는 0으로 갑니다. 0으로 가요. 그렇게 되면 x분의 fx가 이제 0이 아닌 3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잘 보세요. fx의 모습은 반드시 뭐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x가 0을 넣어서 분모가 0으로 가잖아. 즉 x라는 인수를 한 개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fx도 반드시 x라는 인수, 즉 x를 한 개 갖고 있고 뒤에 뭔가가 이렇게 붙어서 인수분해가 되는 패턴이다. 맞나요?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분모에는 원래 x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라는 거야? 이렇게 지워지고요. 요 뒷부분에 0이 들어가서 3으로 계산됩니다. 라는 뜻이죠. 맞나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그렇죠. 뒷부분, 여기 생략된 선생님이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이 뒷부분은 그렇죠. 땡땡땡해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마지막은 상수항이 3으로 끝나야 맞나요? 여기 앞은 뭐예요? 그렇죠. 뭐 x나 x제곱 이런 식으로 x가 들어간 1차, 2차 이런 게 앞에 나올 거 아니야. 내림차순 정리한 거니까. 그러면은 0이 들어갔다는 얘기 여기가 다 주어져 버리고 3만 남아서 계산이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fx가 이 자체가 fx예요. 근데 fx의 정체를 아까 뭐라 그랬지? 그렇죠. 최고 창의 개수가 2인 2차식이라 그랬잖아. 2차식.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무조건. 그렇죠. x를 한번 묶어냈기 때문에 여기가 1차식이 되고요. 맞나? 그러니까 1차 항의 모습은 필연적으로 EX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돼가지고 최고차항의 모습을 맞춰주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맞나? 따라서 우리가 나 조건에서의 fx의 모습을 완벽하게 찾을 수가 있었고요. 맞나요? 그게 바로 뭐다? 전개까지 해줘볼까?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3x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정답은 f2는 얼마예요? 얼마냐 이거. 248 플러스 6이 되니까 최종 정답은 이제 14가 되어서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f하고 g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뭔가 극한값이 존재하고 여기는 발산이네요. 아무튼 그럴 때 리미트 땡땡땡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습을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든 막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뭐 더 이상 손댈 게 없잖아. 뭐 이렇게 돼가지고 리미트 먹었더니 1이 된다는데 어쩌라고. 그런데 이 뒷부분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죠. 보세요. gx가 리미트를 먹었더니 무한대로 발산이에요. 무한대로 발산이야.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리미트 이번에는 gx분의 1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럼 얘는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0으로 수렴을 한다는 얘기지. 맞네요? 왜요? 그렇죠. 얘가 엄청 커지던데 리미트를 먹으면 엄청 커진대. 그러면은 엄청 커지는 것분의 어떤 값 상수는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걸 우리가 뭐예요? 그냥 증명 없이 쿨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게 이제 수투죠. 맞나? 그러니까 그냥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맞나? 얘가 엄청 커지면 1이지 뭘. 0으로 수렴하지 뭘. 이 정도. 자, 그럼 우리가 요 부분, 뒷부분을요.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끝난 거지.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리미트 블라블라블라가 1로 수렴. gx분의 1도 아무튼 0으로 수렴. 그러면은 수렴하는 무엇인가 두 개를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해도 수렴이지. 맞나요? 그럼 두 개를 곱해 볼까요? 그러면은 리미트 얘와 얘를 한 번에 뭉쳐서 마지막에 리미트를 따로 줘도 괜찮죠. 자, 그러면 리미트 x를 무한대로 갈 때, 자 보세요. 2fx-3gx와 gx분의 1을 곱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따라와 보세요. 2 곱하기 gx분의 fx 이렇게 되죠. fx 그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약분되니까 그게 바로 보다 그죠. 극한값도 그대로 따라가죠. 1과 0이 곱해지니까 0이다 라고 하는 거야. 맞나? 자, 그러면 여기서도 그냥 적당히 어떻게 우리가 찍고 넘어가요? 그죠. 얘들아, 무엇인가에서 3이라고 하는 어떤 걸 뺐더니 0으로 간대. 그러면은 이 무엇인가의 리미트를 먹은 것이 바로 3으로 수렴을 해야 되지 않냐. 이해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도, 얘들아 보세요. 얘들아, 여기다 내가 뭘 만들 거냐면은 리미트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냥 내가 3인 거는 당연히 아시죠? 당연히 아시지. 자, 그러면은 무엇인가의 극한이 0으로 수렴, 3이라고 하는 어쨌든 무엇인가의 극한이 3으로 수렴. 그러면 수렴하는 두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두 개를 더할 수도 있겠죠. 맞나? 그럼 우리가 얘랑 먼저 더하고 리미트를 나중에 붙여도 되는 거 극한의 성질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마3과 3이 삭제되고요. 리미트 블라블라를 먹은 것이 바로 0과 3의 합, 그냥 3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쓱 보고도 뭐야, 리미트 얘는 3일 수밖에 없어라고 대충 찍는 이유가 다 그런 데서 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얘기를 길게 해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리미트 이렇게 먹었을 때 2 곱하기 gx분의 fx가 바로 3으로 수렴합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실수배는 밖으로 뺄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2로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라고 하는 함수값은 바로 보다 그쵸? 극한값은 2분의 3으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낼 수가 있다. 자, 그럼 다 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그쵸? g분의 f의 극한이 2분의 3이다. 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우리가 극한 안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짓을 하면 될까요? 맞죠? 분모 분자를 g로 나눠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3 곱하기 g분의 f, 그러니까 x는 생략하고 g분의 f라고 쓸게요. 편의상.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g분의 f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나? 자, 그렇게 되면은 요 g분의 f의 리미트가 각각 얼마로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방금 배웠어요? 2분의 3이라고 배웠죠. 그럼 여기다가 2분의 3과 2분의 3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끝난다는 얘기다. 맞나? 자, 그러면 여기가 2분의 9 마이너스 1분의 여기가 4 곱하기 2분의 3 얼마죠? 얼마요? 얼마니? 6, 7인가요? 너무 어려워. 7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7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나요? 그렇게 되면은 분모 분자에다가 2를 곱해도 되고 그냥 우리가 많이 했던 거 있죠? 이렇게 만들어서 7분의 2 곱하기 7이니까 7, 7 약분돼서 정답은 2다.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항함수가 있는데요. 다항과 같은 극한이 뭘 그렇게 되나봐요. 그럴 때 k값 얘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죠. 리미트 x가 4로 가요. 그랬더니 x 빼기 4분의 어떤 다항함수 fx가 마이너스 6으로 수렴한대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어떤 필연적으로 얘는 뭐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x 마이너스 4라고 한 인수를 한 개만 갖고 있다는 얘기고 뒤에 무엇인가가 더 이렇게 있거나 말거나 하겠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x-4가 한 개 약분되고 뒤에 붙어있던 요 뒷부분에 4가 대입되어서 그 값이 이제 마이너스 6이 나오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거에 해서 여기를 선생님이 여기다 끌어볼까? 여기다 그냥 써보자. 여기다 써보자. 여기를 내가 편의상 가라고 할게요. 첫 번째 가의 해석은 우리가 fx의 모습을 x-4를 인수로 갖고 있고
뒤에는 적당히 또 뭔가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서 모습을 갖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가의 해석이다. 그럼 이걸 또 나라고 한번 편의상 놔볼까요? 자, 그럼 나의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지금 나는 이게 왜 이렇게 눈에 안 거슬리지? 여기가 웬만하면 내림차순 돼 있는 게 더 예쁘지 않니? 얘들아. 나만 그러니? 자, 그래서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한 번 더 써보고 갈게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4로 보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fx 마이너스 3x제곱이라고 두고 얘가 이제 k로 두는 거야. 자,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뭔가 극한의 값이 있대요. 극한의 값이 있는데 요 k는 이제 늘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뭐예요? 0일 때와 0이 아닐 때를 고민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답을 보니까 0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 0이 아닌 x가 무한대로 가는데 0이 아닌 어떤 값 k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지금 분모를 보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2인 1차식이에요. 1차식. 맞나?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된 통째로 어쨌든지 간에 블라블라 해가지고 1차식이 나와야 되고요. 그 1차식의 개수의 b가 바로 k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라는 거 우리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아냈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지금 fx는 모르겠지만, 그쵸? 뒤에 마이너스 3x제곱이 붙어가지고 1차식이 돼야 돼요. 1차식이.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fx는 뭐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 무조건. 그쵸? 3x제곱을 갖고 있어야겠지. 3x제곱을 갖고 있어서 그 3x제곱과 요 뒤에 붙은 마이너스 3x제곱을 삭제되고 나머지에 이제 1차식이 남아서 그 1차식의 개수 b가 k가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맞나? 자, 그렇게 되면은 fx는 지금 3x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 이제 뭐가 돼야 돼요? 그쵸? 1차 항에 붙는 1차 항을 써야 되는데 1차 항에 잘 보세요. 개수의 b가 k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쵸? 어떻게 됩니까?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2k를 갖고 있는 상수 그 1차항에 마이너스 2kx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적당히 뭐 상수항이 블라블라블라 붙었겠지. 다시 한번 fx가 이렇게 생겨 먹어야 어떻게 돼야 돼요? 3x제곱이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 마이너스 2k 그리고 마이너스 2k 이렇게 최고차항의 개수의 b가 마이너스 2가 약분되면서 k만 덩그러니 남아서 이제 k라는 극한값을 갖는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뒤에는 물론 상수항을 우리가 더 이상 할 수는 없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이 첫 번째에서는 fx가 이렇게 생겨 먹어야 돼요. 맞나요?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게요. fx가 x-4에다가 뒤에 부분이 뭔가 붙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야. 그런데 아래 걸 보니까 이번에는 fx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쵸? 3x제곱 마이너스 2kx 그리고 뒤에 뭔가 모르는 상수항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맞나?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요 빈칸을 이제 채워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3인 2차항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뒷부분은 당연히 그쵸? 3x로 이렇게 시작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뭔가 이렇게 상수항이 붙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 상수항은 어떻게 결정할까는 바로 그쵸? 아래 붙어있는 그리고 마이너스 2k라는 1차항의 개수를 맞춰주면 되겠지. 맞나? 그럼 우리가 fx의 이런 전개를 통해서 마이너스 2k라고 하는 1차항의 개수를 맞춰주려면 뒤에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무조건. 그렇죠? 한번 해볼까? 1차항은요. 얘랑 만나서 1차항이지. 그러면 개수만 따와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2와 그 다음에 더하기 세모. 이게 이제 1차항의 개수지. 그게 바로 마이너스 2k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자, 맞죠? 그렇게 되면 요 뒤에 붙은 세모라고 하는 상수항을 우리는 그렇죠? 마이너스 2k 더하기 12 정도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맞나? 그렇게 되면은 요 뒷부분은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조금 괄호 열고요. 괄호 뭐 안 열어도 되겠다. 그냥 괄호 열고 마이너스 2k 더하기 10이다. 이렇게 한번 세팅을 세팅을 해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다 했네요. 뭐예요? 그쵸? k 값을 구할 건데 k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아직 안 써먹은 거 뭐야? 그쵸? 여기 마이너스 6 한 번도 안 써먹었잖아. 즉 리미트 2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6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한번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까? 이건 이제 지워도 괜찮죠? 지워도 괜찮지?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분모에다가 x-4를 깔아서 리미트 x를 4로 보냈더니 마이너스 6이 나오는 상황이란
이렇게 약분되고요. 요 뒷부분에다가 4를 넣어서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4를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12 더하기 마이너스 2k 플러스 12 마이너스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2k 더하기 12가 이제 마이너스 6이 나오는 상황이다. 맞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산은 깔끔하게 12, 10이니까 24가 1로 넘어오니까 30은 이렇게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가 절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어서 k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1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짝맞추기죠. 약간 짝맞추기의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fx의 식을 적당히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연습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7번입니다. 다항함수가 있는데요. 리미트 무한 들어갈 때 x 세제곱분의 fx가 수렴한대요. 극한이 근데 0이야. 0, 0, 0. 0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결론은 뭐예요? 그죠? fx의 모습은 2차식 혹은 1차식, 즉 2차 이하의 다항식이로구나 라는 거죠. 맞나요? 굳이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x가 무한 들어갈 때 다항식분의 다항식이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뭐 억지스럽지만 이 분모가 어떻게 생겨야 돼요? 그렇죠? 0 곱하기 x 세제곱 이렇게 생겨서 최고차의 개수 1분의 0 그래야 이제 0이다.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0이란 얘기는 사실은 이 항은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2차 이하 2차 이하에 fx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얘는 3차 함수의 그 뭔가 빠르기로 엄청 커지면은 걔가 fx가 이제 그걸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3차 그거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2차보다는 작거나 같은 차수를 갖는다. 그래야 이제 분모가 겁나 커지니까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얘기해도 웬만큼은 통용이 되지. 자, 그 다음에 리미트 이번에는 0으로 가요. 0으로 갈 때에 땡땡 계산했더니 5인데요. 5. 자, 그러면 이것도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분자가 0으로 가는 그 x, 즉 fx의 모습은 x를 인수로 갖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x가 이렇게 약분되고 땡땡땡땡 내림차순 돼가지고 마지막에 그쵸 플러스 5로 끝나야지만 0이 대입됐을 때 앞에 붙은 거는 다 0으로 사라지고 끝에 5만 남아서 극한이 5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나? 그러니까 뭔가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마지막은 끝이 5로 끝나야만 한다라는 거고 사실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x를 쭉쭉쭉 전개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내림차순 전개했으니까 쭉 가다가 마지막은 끝은 5x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fx의 모습은 쭉 내림차순 전개했을 때 마지막이 5x로 끝나는 상수항이 없는 1차항은 이제 5x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럼 다 했죠. fx는 2차 이하의 모습을 갖고 fx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이었고 뒷부분에서는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끝이 5x로 끝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죠. fx를 우리는 최고차항에서 모르니까 ax 제곱 그리고 마지막 5x로 마무리를 지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것의 결정은 그렇죠. 여기서 나왔네요. fx는 x의 한글이 마이너스 2란 얘기는 그냥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등호가 성립한다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것이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쵸? 4a 마이너스 10 그게 바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4a는 8이 되니까요. a라고 하는 것은 2다라는 거죠. 답이 2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 보기에 2가 있었으면 2라고 찍는 애들 나는 그랬을 거야. 자, 근데 그러면은 fx의 식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x 제곱 더하기 5x로 이제 결정이 된 거지. 자, 그러면은 f1이라고 하는 것은 7임을 알 수가 있고요. 정답은 2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8번입니다. 상수항과 개수가 모두 정수인 다항함수가 있어요. 다항함수가 있다. 자, 가나를 만족시킬 때요. f2의 최대값은 f2의 함수값은 하나로 딱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나 봐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간단한 문제네요. 일단은 가를 보니까요. F하고 G는 각각 모르겠지만 한 번에 곱한 녀석의 모습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죠. 바로 그쵸? 이제는 두말하면 잔소리지. 바로 이 X세제곱 뿅뿅뿅 이렇게 생겨야지만 극한을 2로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가의 해석은 여기 위에다 써보자. 그럼 fx와 gx의 곱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x세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최고차항의 모습은 3차이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제 뭐야? 2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되겠네. f랑 g랑은 각각은 모르지만 이렇게 곱한 큰 덩어리가 분모의 x제곱이 되고 리미트 0을 가져갔더니 마사가 되었다는 얘기는 요 뒷부분의 해석이 어떻게 돼요? 이제 많이 하니까 알겠죠? 요 뒷부분의 큰 덩어리가 어떻게 생겨 먹어야 돼요? 그렇죠?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뭔가가 붙어요. 이렇게 약분되고 뭔가가 붙은 뒷부분에다가 0이 들어가서 그 결과가 마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뒷부분을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뒷부분은 필연적으로 플러스 4로 마이너스 4로 끝나야지만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4로 끝나야만 앞부분에 붙어 있었던 건 다 날아가고 마사가 그대로 남아서 마사라는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걸 한 번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얘를 쭉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마지막 강, 최저차의 모습은 마이너스 4x제곱이다 이렇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그러면은 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아낸 fx 곱하기 gx의 특징은 이 x세제곱 이렇게 시작되고 나라는 것에서의 우리가 여기다 써볼까? fx gx를 또 써보자. 나라는 곳에서의 우리가 fx의 특징은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마지막이 마이너스 4x제곱으로 끝나야만 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fx와 gx의 곱한 그 모습은 쭉 전개했을 때 이 x 세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4x제곱에서 딱 끝난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f의 최대값이니까 fx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찾아야 돼. 그죠? 그런데 이 문제의 최초 힌트가 뭐였어요? 그죠? 모두 다 정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상수항도 그렇고 개수도 그렇고. 자, 그러면은 두 개를 곱했을 때 얘가 나왔다는 얘기는 자, 얘를 일단 최대한 다시 한번 잘게 인수분해를 해보자. 그래, 그러면은 선생님은 이 x 제곱으로 먼저 한번 가져가 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쵸? x 뭐니? 마이너스 4란 얘기야. 자, 그러면은 2x제곱도 2 곱하기 뭐예요? 그쵸? x 곱하기 이렇게 또 찢을 수 있겠죠. 맞나? 그럼 찢을 거 다 찢은 거 아니야? 우리가 어차피 정수로만 쭉 찢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왜냐고 2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냥 2는 그냥 다 찢어진 거잖아. 1 곱하기 2로 찢는 건 의미가 없죠. 만약에 여기가 맨 마지막이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2로 묶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건 모른다 치고 만약에 4로 묶었다. 그러면은 1과 4로 쪼개질지 2가 2로 쪼개질지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건 아니잖아. 자, 그러면은 이 x 4가 두 개가 곱해져 가지고 이렇게 합쳐진 거는 이 중에서 몇 개는 얘한테 가고 또 몇 개는 얘한테 간다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자, 그런데 f의 최대값의 상황을 연출해 보라라고 했잖아요. 눈에 띄는 건 이거지. 바로 야, 여기가 왜 4가 되니? 여기가 왜 4가 되는 거야? 2가 돼야 되죠. 아까부터 저런 저 멍청한 놈 이러고 열심히 구경을 한 친구들이 3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여기 4가 맞죠? 맞네요. 그죠? 맞다. 자, 그러면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그죠? 여기가 x-2가 눈에 띄는 거야. 왜? f2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x-1을 줬다는 얘기는 이 fx가 요 마이너스를 여기다 줘버리게 되면 무조건 0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앞으로 옆에 뭐가 붙어도. 그러니까 노잼이란 얘기죠. 재미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슬쩍 눈치를 봐도 그쵸? 여기가 x-2가 1로 가고 맞나?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여기다 붙여주면은 f2의 값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 이건 몇 번만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봐도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가 되는 fx의 모습은 2x제곱 정도로 우리가 세팅을 해주는 거고 어떨 때 이 fx가 2x제곱이어야만 해라고 하는 것은 f2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한 모습인 거예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f2는 얼마야? 2 곱하기 4가 되니까
8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9번입니다. F하고 G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할 때에 얘를 구하래요. 와, 뭐야, 복잡해. 그런데 리미트가 1로 갈 때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 녀석 무엇인가가 함수와 함수 사이에 둘러싸고 있다. 그럼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맞아? 그렇죠? 시읒, 디귿, 이응, 치읒 뭐다? 그렇죠? 샌드위치의 정리를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는 것도 맞다. 자, 그러면 리미트 1로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눈치껏 한번 여기다가 리미트 1로 한번 가까이 가보자. 그러면 여기가 다항식이니까 그냥 극한값 함수값이죠. 그러니까 1을 대입하면은 얘도 2로 가는 거 확인이 되고요. 얘도 2로 가는 것이 확인이 된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샌드위치 정리에 의하여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gx분의 fx는 얘를 둘러싸고 있는 양쪽이 다 2로 수렴하니까요. 얘도 필연적으로 2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를 샌드위치 정리에 의하여 우리 잘 활용을 해야겠죠. 어디다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얘를 그냥 두기에는 얘를 어떻게 활용할지 잘 안 보이니까 식을 조금만 조작을 좀 해주자. 분모 분자를 그렇죠? 얘를 활용하는 이 모습을 발견되기 위해서는 분모 분자를 그렇죠? gx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된다. gx의 제곱으로.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써주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gx의 제곱으로 나누니까 옆에 있는 부분은 이 gx분의 fx 전체의 제곱이 될 것 같고요. 맞나요? 자, 뒤에는 그냥 2만 덩그러니 남겠고요. 자, 분자는요. gx의 제곱으로 나누니까 g가 한 번 약분되고 gx분의 3fx가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 그렇게 되니까 얘도 수렴, 얘도 수렴, 얘도 수렴하는 모든 요소가 수렴하는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리미트를 각각 적용시키면 답은 나오겠죠. 자, 얘는 어디로 가요? 그렇죠. 얘가 2로 가는 것. 그럼 얘는 2의 제곱이니까 얘는 4로 가는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우리는 6분의 2, 3은 6 해서 정답은 1로 수렴한다. 정답은 뭐 1번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의 느낌이 막 나는 그러한 문제다. 자, 다항식이 있는데요. 이걸로 나누었을 때의 목과 나머지래요. 이 부분을 그대로 식으로 한번 환산해 주시면은 fx는 x-1호 제곱으로 나눈 몫이 q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다가 이렇게 더해주시면 됩니다. 맞나? 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드는 생각은 나눈 거가 2차식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1차식으로 세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나누는 것보다는 차수가 작아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물론 선생님 상수항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1차식으로 세팅했을 때 최고 차이 계수가 0이겠지. 그건 나중 일인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포맷은 1차식으로 세팅하는 게 맞아요. 아무튼 그렇다. 자, 그런데 Q2가 R2와 같다. 여기 목에다가 2를 집어넣은 것은 R에다가 2를 집어넣은 것 같다. 는 지금 우리가 더 이상 뭐 건들 건 없죠. 그런가 보다 하고요. 나중에 또 쓰이게 되겠지. 자, 그런데 리미트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더니 걔가 k라는 어떤 극한값이 있고 상수값을 그 k를 구하라고 하는데 일단은 0이 아닌 어떤 값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아무튼 그렇다. 자, 그러면은 요 리미트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fx 모습을 식으로 적당히 꾸며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서 식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좀 가는 게 당연히 드는 생각이겠죠. 자, 분모를 보니까 fx에서 rx 나머지를 뺐어요. 그럼 뭐만 남니? 얘만 남잖아, 얘만. 얘가 지금 분모란 얘기죠. 그러면은 x-2의 제곱에 qx가 분모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fx 이거 전체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2x 제곱을 더할 거야. 그럼 그대로 한번 식을 써보자. 그럼 x-2의 제곱 qx 더하기 rx에다가 더하기 2x의 제곱을 이렇게 더 더했어요. 걔가 이제 k라고 하는 어떤 극한 값이 있다라는 거고요. 걔는 뭔가 이렇게 답 중에 하나인데 0은 아니다. 0은 아니다. 뭐 그런 것도 한번 느낌을 가져가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식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게 나는 좀 더 예쁘더라고요.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은 이렇게 하트로 쪼개는 거지. 이렇게 하트 쪼개기. 하트 쪼개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 예를 들어서 2분의
1 더하기 3이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이제 사랑하는 하트로 쪼개니까 이렇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이다. 이런 말 나만 쓰나? 옛날부터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저리가.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트를 쪼개지면은 얘는 뭐가 돼요? 왼쪽 부분은 그렇죠. 그냥 똑같으니까 1이 되죠. 1. 그러니까 1이 되고요. 오른쪽 부분은 그대로 써 내려가면 되겠죠. 이 x제곱에다가 qx분의 바로 나머지 rx 더하기 이 x제곱이 이렇게 되고요. 걔가 이제 k가 될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상수함수의 극한은 언제나 1이니까요. 이렇게 극한을 먹었을 때 여기가 수렴해야 뭔가 수렴 값이 나오는 거지. 이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를 여기다가만 넣어도 극한값이 존재하는 패턴이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런데 분모를 보니까 어떠니? 분모를 보니까 그렇죠. x-2의 제곱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는 분자는 0꼴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전체가 리미트를 먹었을 때 어떤 값이 있으려면 극한값이 있으려면은 분모도 분명히 우리는 0분의 0꼴 0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전체를 정리했을 때 필연적으로 우리는 분모와 같은 x-2 즉 0으로 만들어주는 인수죠. x-2가 두 개 있으니까 분자에도 무조건 두 개가 있고 뒤에 뭔가가 이렇게 붙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어떤 말인지 아시겠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만 한번 따로 떼서 우리가 한번 여기다가 한번 따로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돼? 그렇죠? rx 더하기 2x 제곱은 어떻게 된다고?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x-2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을 것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뭐가 붙던지 간에 이렇게 되겠지라는 거지. 자, 그런데 잘 봐봐. 아까 우리가 rx가 뭐였죠? 그렇죠. 얘를 이렇게 나눈 못과 나머지의 나머지였잖아. 근데 이제 나눈 게 2차식이니까 나머지는 뭐야? 무조건 1차식으로 세팅이 될 거야. 그럼 잘 봐봐. 얘가 지금 1차식이거든요. 근데 뒤에다가 2차 항을 붙였어.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2차식이 되는데 그 2차식의 최고차항이 얘로만 결정이 되는 거지. 왜냐고? 여기에는 적어도 2차 항은 절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차식이 되는데 그 2차식이 차수가 2로 결정을 여기서 끝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전체적으로 식을 막 섞었을 때가 최종적으로는 2차식이 되는데 걔가 바로 뭐예요? 여기 이미 2차식이 나와버린 거 아니야? 맞나? 뒤에 이렇게 더하기로 붙으면 안 되죠. 왜냐고? 인수분해가 된 그 인수를 가져야 되니까 뒤에는 어떤 곱으로서 붙어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x라고 하는 차수가 있는 x가 들어가면 안 되지. 전체적으로 그러면 3차 이상이 돼 버리니까. 맞나? 그럼 여기는 뭐가 붙어야 돼요? 그렇죠. 최고차항의 개수 2를 여기다가 그냥 맞춰 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여기가 바로 뭐라는 얘기야? 그렇죠. rx 더하기 2x 제곱의 정리된 포맷이 2 곱하기 x-2의 제곱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더 정리하고 갈게요. rx 더하기 2x 제곱이 바로 2 곱하기 x-2의 제곱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내가 찾는 건가? 아무튼 rx는 2 곱하기 x-2의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세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맞죠? 좋아요. 자, 그러면 봐봐. 지금 k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이제 구할 건데 k의 계산은 그럼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리미트가 이렇게 들어갈 건데 자, 리미트가 이제 이렇게 들어갔던 얘기는 상수함수의 극한은 언제나 1이죠. 그럼 1에다가 잘 봐봐. 지금 요 부분이 어쨌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러면은 분모에 누구랑 약분돼? 그렇죠. x-2의 제곱과 여기 있는 x-2의 제곱이 약분되고 남은 qx와 분자의 2가 남아서 이 2가 x가 2로 가라고 했으니까 2가 대입되어서 마지막으로 k가 된다. 그 말은 뒤에 뭐가 붙어야 해요? 그렇죠. q 2분의 2가 이렇게 돼가지고 1이랑 더해진 것이 k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뒷부분 다시 한 번만 1이랑 약분되고요. qx분의 2에다가 2가 들어가. 그러니까 q2분의 2 이렇게 된다고. 맞나? 걔가 이제 1이랑 더해져서 k가 나왔다 이런 말이잖아.
그럼 나는 이제 K를 구하기 위해서는 Q2만 알면 되네요. Q2만. 그런데 얘를 괜히 준 게 아니지. 여기. Q2는 R2랑 똑같아. 근데 RX를 내가 아까 찾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R2를 구함으로써 Q2를 대신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R2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금방 날아가니까 쉽네. 여기다가만 2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8이 됨을 알 수 있다. 맞나요? 그러니까 R2는 마이너스 8이어서 정답은 이제 1 더하기 마이너스 8분의 2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어서요. 정답은 이제 4분의 3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다. 정답은 뭐 1번에 있었네요.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화면을 작게 해서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식을 좀 정리해 가면서 담백하게 깔끔하게 풀어내는 복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